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논리, 함수 논리. 교재는 116페이지. 자, 여기는 이 표를 보시고, 엑셀 점수가 7점 이상이면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 암산합시다. 홍길동 75점은 합격인가 불합격입니까? 합격. 나길동 65점은, 어? 너길동 90점은 합격.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일을 이렇게 암산해서 처리할 수 있다, 하겠다. 이건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거고요. 자, 몇 명을 해야 된다고요? 100만 명을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아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게 돼서 지겹게 느낄 거고, 그 다음에 도중에 지루함을 느끼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식으로 처리하기 전에 우리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자, 우리 머릿속에 방금 암산을 하셨던 그 과정을 세분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아마 엑셀 점수를 확인을 했겠죠. 그게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죠? 그 엑셀 점수가 70점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겠죠. 요런 판단, 요런 형태의 판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형태는 보통 기본적으로 왼쪽에 비교값, 엑셀 점수, 그 다음에 연산자는 보통 이제 뭐 비교 연산자, 우리 첫 시각에 하셨던, 첫 시각에 이거 함수에서 하셨던 요거 있죠, 요거 비교 연산자 요거. 우리 교재 74페이지에 나온다는 요거. 같다, 같지 않다, 이상이야, 초과, 미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런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기준값을 보통 나타내는 게 요런 형태가 우리가 보통 이제 조건이라고 그러죠. 물론 조건이라는 게 요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은 기본적으로 조건을 던져 놓으면 항상 뭐라고 대답하냐면 yes, no, true, false라고 대답합니다. 엑셀이 70점 이상입니까? yes, 70점 이상입니까? no, true, false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러면 true라고 대답했을 때 뭐라고 표시할 겁니까, 여기?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죠. 그다음에 아니요, no라고 false라고 대답했을 때 이 자리에는 뭐라고 표시할 겁니까? 불합격이라고 문자 표시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의 결과 true, false에 해당되는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상에 맞는 함수. 그걸 if 함수라고 합니다. if 함수. 자, if 함수 형식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그리고 if 함수에 if. 예, 조금 형태가 조금 까다로우십니다. if. 확인. 자, 로지칼. 데이터 종류로 따지면 논리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는 번역하면 식입니다. 식. 그러니까 요런 조건, 요런 형태, 조건이라고 방금 설명했던 요런 식, 조건식, 요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사실 작성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무슨 논리 데이터, 트루 폴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트루 폴스로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게 있습니다. 이런 일이다 라는 표현. 이 녀석의 결과는 true라고 했죠. true. 자, 여기가 true라면, 예? 여기가 true라면 value는
액면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값, 가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 데이터 종류로 따지면 특정 데이터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데이터라고 해석합니다. value, 모든 데이터. 그러면 true라면 모든 데이터 종류를 표시하겠다. 그 중에 뭐 문자, 참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죠.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value. 자, 그다음 항상 이 자리가 true만 나오는 게 아니죠. 뭘로 나올 수도 있습니까? 폴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폴스가. 자, 그러면 폴스 나오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죠. 이런 일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값이 첫 함수 마법사에서, if 함수 마법사에서 첫 번째 인수의 값이 폴스라면 중간 가정이에요. 이렇게. 폴스라면 자, 세 번째 인수로 갑니다. 폴스라면 값 표시하겠다. value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값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논리적인 전개상 참이라는 문자 표시를 했다면 거짓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런데 value라는 인수가 뭐라고요?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다 그랬죠. 그럼 나는 숫자 데이터 123이라고 표시하겠다. 숫자 데이터 123이라고 표시하겠다. 하기. 이게 if 함수의 형식입니다. 물론 이런 조건이라는 게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그럼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판정을 내려야 될 데이터 인원수가 한 100만 명쯤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암산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암산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버겁다,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식을 통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방금 암산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요? 엑셀 점수를 확인했다 그랬죠. 그럼 이 셀에 뭐가 와 있어야 됩니까? 엑셀 점수가 와 있어야 됩니다. 이 셀에. 에? 그러면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뭐라 한다고요? 참조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조. 자, 이꼴 엑셀 값 가져온다. 참조. 기억나시죠? 참조. 엔터. 이렇게 가져와야죠. 자, 그다음 여기도 65점 값을 가져와야 되죠. C4. 여기도 값을 가져 C5. 그러면 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C3, C4, C5. 그러면 내가 고생을 안 하려면 무슨 기능? 자동 치우기 기능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자동 치우기 몇 번 쓰면 됩니까?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되죠. 이거 우리 숨 쉬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 질대만 고민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C3은 상대입니까, 질대입니까? 어허.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날 대답 잘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복습 안 하면 벌어지는 겁니다. 복습 좀 하시고, 수업만 잘 듣는다고 잘 돼서, 뭐, 기본적으로 자격증 따시는 거 좋은데, 혹시나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복습 좀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좀 일찍 오셔가지고 어디 지금 수업이 지금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빈 강의장이나 어디 앉으셔가지고 잠깐 뭐라고 했는지도 좀 체크만 좀 하세요. 아니면 제가 블로그에 영상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거 좀 보고 오시든지 듬성듬성 스킵해가면서 뭘 배우는지 정말. 자, 그러면 C3, C4, C5로 나오려면 이 주소는 상대 참조해야겠죠. 그럼 자, 그리고 판단 내리고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의 엑셀 점수를 가져왔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7점 이상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조건 처리. 그러면 자, 자동 치우기는 복사 붙여넣기라 했으니까 요건 뭐가 주소 형태가 아니니까 변화가 없겠죠. 복사돼서 나가겠죠. 그러면 true, false라고 대답하겠죠. true일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합격. false일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불합격. 이 상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 함수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상에 맞는 함수를 끄집어내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러려면 미천이 두렵게 됩니다. 자, if. 자, 방금 if 함수에 첫 번째 인수는 마법사에서 뭐라고 작성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뭐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 형태는
true, false가 나와야 된다는 걸 지금 보고 계세요, 여기? 예? 요 형태는 true, false가 나온다는 걸 보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콤마. 만족한다면 value if true, 만족한다면 값 표시, 합격이나 문자 표시.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문구 처리. 콤마. value if false, false라면 값 표시.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문구 처리. 엑셀 수식에서. 그리고 세 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작업이 끝났네요. 바로 닫고 엔드.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거 절차입니다. 절차. 네? 자, 내려가겠습니다. 조건이란 게 항상 한 개만 나오느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 사는 게 힘들잖아요. 조건이 많으니까. 판단 내리기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엑셀에서 두 개 이상의 조건이 나타나면 두 개 이상,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나타나면 이게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한다. 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ND 조건으로 판단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조건 모두가 만족이라고 의미가 가시면 그건 AND 조건이라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특히 문제나 이런 데서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고라는 표현이라든지 뭐뭐 이고라는 표현이라든지 뭐뭐 이면서라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물론 이게 절대적인 표현은 아니고 이런 표현들 외에 다른 표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그냥 내용 전체를 파악을 해서 모두 만족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면 이거 이 두 개의 조건은 AND 조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ND 조건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자, 그다음 OR 조건으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조건에서 적어도 내용을 보시고 적어도 하나를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아니면 표현 속에 뭐뭐 또는 뭐뭐 이거나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없다면 이런 의미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 이렇게 파악이 되셨으면 OR 조건이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자, 여기서 이건 지금 AND 조건입니다. OR 조건입니다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러면 AND 조건을 수식으로 처리하면 AND 함수를 처리합니다. OR 조건의 의미의 내용을 수식으로 처리하면 OR 함수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AND 조건, OR 조건이 OR 함수, AND 함수하고 뭐 의미는 같지만 형식상에 하나는 조건 판단이고 하나는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조건이 true일 때 두 번째 조건이 true.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첫 번째 조건이 true, 맞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조건이 true라고 false라고 틀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이 false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조건이 true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false, 두 번째 조건이 false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뭘로? AND 조건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함수로? AND 함수로 처리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AND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로지컬. 아까 뭐 로지컬 테스트 if 함수할 때 나왔던 로지컬 논리 데이터입니다. 즉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작성하든 간에 오른쪽에 뭐가 있야 된다고 true, false 논리 데이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 직접 입력하시거나 조건식을 적거나 아니면 true 값이 있는 셀을 참조하거나 false 값이 있는 셀을 참조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자 밑에 봅니다. true, true. 자 여기 보면 여기 if and 함수의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인수가 모두 true라면 여기가 다 true라면 true 값을 받아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홀수다. 하기. 그래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하시면 이렇게. 자, 결과값 이해되시죠? 이건 뭐 저한테 배운 게 아니고 어디선가 배웠죠? 어디선가 배웠죠? 자, 빈셀 선택, 오화 함수 갈게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오화 함수 찾으시고, 확인, 로지컬, 논리 데이터. 그러면 참조해도 된다. 논리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자, 밑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기 전에. 하나 이상의 인수가 true라면 true 값을 반환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false일 경우에만 false 값을 반환한다. 그래서 확인. 그다음에 자동 채우기 한번 써보시면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혹시 이거 계산돼요? 자, 이런 식을 하나 적어볼게요, 제가. 있고요. 1 곱하기 문자가 직접 입력. 이렇게 식을 하나 적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이거 엔터 치면 계산돼야 안 돼요. 자,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이건 충분히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이 정도는. 왜? 곱하기 연산자, 우리가 일명 분류하기를 산술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술연산자. 산술연산자라고 하는 이런 종류들은 어떤 데이터의 종류를 가지고 계산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무슨 데이터 가지고 계산하냐고요? 데이터의 종류 가지고. 숫자. 근데 이건 데이터 종류가 뭐죠? 문자. 그러니까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수식의 결과값이 샵 뭐뭐뭐뭐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오류 메시지라 그러고요. 이런 표시가 나타나면 이건 식은 100% 잘못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식이 100% 잘못되었다. 수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런 샵 뭐뭐뭐로 표시되는 경우의 수가 총 8가지가 있는데 그걸 실기 시간에는 그 8가지를 다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그때그때마다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인수 공부할 때 방금 if 함수 공부하실 때 value라는 인수 나온 거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죠? 모든 데이터 종류 다르 그랬죠? 그러면 이게 샵이라는 게 오류, 잘못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value는 뭐라고요? 모든 데이터 종류. 그렇죠? 데이터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자 우리가 식 작업을 하고 자동 채우기를 썼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예? 진행하는 자동 채우기를 쓰는 과정에. 근데 그 오류 메시지가 사실은 결제 서류를 올리는데 큰 지장이 있거나 하는 오류 메시지, 오류는 아니다고. 물론 잘못된 건 맞는데 회사 전체 업무상 그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샤머모로 이렇게 둔 요런 표현 상태로 보고서를 올려버리면 결제를 하는 입장에서 결제를 하려다 보니까 저기 표시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저게 뭐냐고. 근데 실제적으로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고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저걸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저런 표시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보고서 올릴 때. 그래서 무슨 함수를 쓰냐면 이런 상황일 때 if error를 함수 씁니다. 그냥 바로 할게요. 수정 상태가서 if error.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인수의 값, 수식의 결과값이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라는 함수가 if에 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수식이 오류라면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면 오류일 때만 발동합니다. 뭐? 데이터 오류라는 문자 표시하기. 다르다. 그럼 이렇게 두면 아니면 뭐 공백 표시하겠다가 비워두면 그냥 안 물어 결제해줄 사람이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엑셀을 좀 쓰시는 분들 중에 일부러 저렇게 if 에러를 한 번 더 이렇게 더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식을 작성하시고. 되게 노련하죠. 함수를 많이 좀 쓰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식을 보시면 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저분이 함수를 좀 많이 써보시고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이구나. 그게 이제 보통 판단을 내리거든요. 자, 그 다음. 자, 밑으로 갈게요. 아, 그리고 엑셀 실력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실력이나 제 실력이랑 똑같습니다. 아, 정말.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미리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아니, 여러분들은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완벽히 정리가 안 되고 경험치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많이 되면 저하고 똑같은 레벨이 되겠죠. 저라고 뭐 특별히 뭐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시고 회사 업무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시면 제 실력이나 이런 실력이나 똑같아집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자, 이런 식을 또 입할 때 이런 식을 한번 더 적어보셨는데 이런 이라는 식을. 자, 이거의 결과값이 뭐라고요? true, 논리 데이터. 자, 요 값을 false로 바꾸고 싶다고요. 즉,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에서 부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역산, 부정. 그래서 not이라는 함수입니다. 이게 요 근래에 시험에 나왔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가야 된다. 오늘 벌써 함수를 한 몇십 개 한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도 적어보신 적 있죠? 오늘 지난 시간. 자, 이런 일이 아니다. not. 자, 이거의 결과값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false라고 그랬죠. 논리 데이터. false. 요걸 뭘로 바꾸고 싶다고요? true 값으로 바꾸고 싶다. 부정, 역산, not이라는 함수를 써서 저 데이터를 바꿉니다. 수학 삼각함수로 넘어갈 거고, 시트 옮겨갈 거고요. 저희들 교재는 81페이지. 자, 교재 81페이지. 어, 엑셀의 합계는 얼마죠? 365. 뭐 적혀져 있네요. 암산 하실 수 있죠? 엑세스의 합계는 얼마죠? 350. 왜 이 정도 암산 안 됐어요? 자, 지금부터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엑셀 시트상에,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암산하는 거 아닙니다. 엑셀 시트상에 셀을 2개 이상 선택하시면, 자, 화면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준비라고 적혀진 이 부분을 제가 첫 시각에 상태 표시줄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에 보시면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시면 학 평균 개수 합계값이 화면에 보일 겁니다. 저런 걸 우리가 원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타나 있는 요약 집계값이라고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보이세요? 제가 이거 보고 읽은 겁니다, 방금. 우리가 암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범위 설정하시면 평균 개수 합계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요거 가지고 암산할게요. 자, 그러면 합계 구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합계 구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좀 앞에 사고 왔으니까 그냥 바로 갑시다. 그럼 숫자 데이터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뭐, 또 이제 인접해 있는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바로 닫고, 엔터. 자,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질문 던져. 부서가 인, 영업부 인, 엑셀의 합계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암산을 하려면, 자, 부서에 가셔서 영업부인 걸 다 찾아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를 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영업부에 해당되는 점수들만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 요거죠. 암산하면 얼마라고요? 225. 네? 시트상에 두 개 이상의 셀 선택하면 상태 표시줄에 평균 개수 합계라는 요약 정보들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게 조건이고요. 음? 이제 조건 찾는 연습합니다. 그다음에 엑셀에 합계를 계산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조건이 몇 개가 있냐면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의 조건 값에 맞는 합계를 표시하겠다라는 의미의 함수. 합은 썸이죠. 조건이 들어가는 함수가 오늘 배웠던 함수 중에 if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합쳐서 sumif라는 함수가 생겨났습니다. sumif. 자, 빈셀 선택, 형식 공부로 갈게요.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sumif라는 함수 찾으시고 sumif 확인, 레인지 조건 값을 찾을 법. 방금 영업부라는 조건 값을 찾을 범위가 부서 범위 전체다 훑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암산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인수입니다, 인수.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계산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로 넘어갑니다. 크리테리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 부분. 자, 밑에, 자, 물론 사전적 의미는 기준, 조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에 숫자 값입니다. 숫자 값이나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텍스트 문자 값이나 일단 수는 식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문자 값, 영업부라는 문자 값 직접 입력. 그다음에 썸랭지 합계 구할 범위, 엑셀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저 범위를 던져주면 무수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영업부를 찾겠죠. 그럼 135 위치값을 찾고요. 엑셀 범위를 던져주면 135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225. 네? 확인. 자, 이제부터 조금씩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형태적으로. 왜냐하면 조건이 들어가면 항상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그러면 여기죠. 그 다음에 엑셀이 7.24, 엑셀이 7.24. 여기죠. 액세스해야 할게. 자, 그러면 내용 파악 한번 해봅시다. 부수가 영업보다는 조건 한 개, 엑셀이 7.24의 조건 두 개. 자, 그러면 앞에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되는 게 절차입니다, 무조건. 그럼 이거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자, 문맥에 보시면 이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아, 이거 엔드 조건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엔드 조건. 엔드 조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요거죠. 에 대한 뭡니까? 합을 계산하겠다. 14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합을 계산하는데 sum이고요. 조건이 달렸죠. if죠. 몇 개입니까? 두 개 이상의 조건이니까 복수 s. sum, if, s라는 함수가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마법사에 가자. 자, 빈셋은 자, 인수 공부로 갑니다. 빈셋 선택. 수식의 함수 삽입, sum, if, s라는 함수 하시고
sum if 수란 찾으시고 확인. 자, 여기 엑셀이 생각하는 계산하는 방식과 저희들이 방금 생각했던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자,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산을 하실 때 조건 처리, 합 계산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엑셀은 그게 아니고요. 썸 랭지 합계 구할 범위를 던져달랍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액세스 범위를 던져준다는 얘기죠. 앞에 썸이프 같은 함수를 할 때는 이게 맨 마지막에 쓰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요렇게 전체를, 이제 액세스 범위를 전체를 던져주고요. 자, 밑에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자, 엔드 조건이니까 뭐 부수를 먼저 처리하든 엑셀을 먼저 처리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갈게요. 자, 부수 범위. 첫 번째 조건 값, 영업부. 뭐 참조하셔도 되고, 일단은 뭐 영업부 직접 입력할게요. 두 번째 조건 값 찾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다섯 개의 데이터 중에 영업부가 아닌 걸 찾습니다. 80 버려버리고요. 다섯 개 중에 60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엑셀 프로그램이. 그러면 90, 70, 50만 남아있다고 세 개. 다섯 개 중에 두 개 버려버리고 세 개만 남아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조건을 던져줍니다. 엑셀 범위. 두 번째 조건을 찾고. 그리고 70 이상. 자, 70 이상. 요렇게 적겠죠. 그 다음, 여기 규칙입니다. 쌍따옴표에 묶어야 됩니다. 쌍따옴표에 이렇게. 추가 설명 좀 이따 할게요. 자,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140이 남았죠. 자, 그러면 방금 90, 70, 50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70 이상 아닌 게, 70, 맞아요. 70 이상 아닌 게 요거죠, 요거. 예? 요거 버려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이제? 요거하고 요거 남겠죠. 그러면 합을 계산하면 140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과 조금 다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여기 엑셀은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우린 조건에 맞는 녀석을 뽑아서 계산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 자, 요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조건식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식. 그럼 보통 이렇게 적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쌍따옴표 들어가냐? 물론 저도 근본적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이 함수를 만든 ML사에서 이렇게 쓴답니다. 절차상. 그래서 따라갈 뿐이고요. 그게 익숙해져 있을 뿐이고 대충의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요게 이 자리가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값이라 그러면 요건 문자의 형태고 이 숫자 형태죠. 그래서 아마 문자 데이터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쌍따옴표를 붙이나 봅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의 유추입니다. 뭐 저 공식적인 뭐 답변을 듣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값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절차다. 뭐 어쩔 수 없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내 입맛에 맞는 엑셀 프로그램을 나만의 엑셀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확인.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 저장. 그리고 시 통계 갑니다. 함수 통계로 갑니다. 교재는 필기 안 할게요. 자, 엑셀의 평균값 얼마라고요? 73. 무슨 함수? 평균 계산할 때 사용한 함수? 에버리지.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다음에. 자, 이건 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함수고요. 매칭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실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엑셀 범위, 한 73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의 평균을 계산.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 엑셀의 평균을 대응되는 엑셀 값에 대해서 평균 계산하겠다.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게 조건. 확인되세요? 그 다음에 엑셀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조건이 몇 개? 한 개. 한 개의 조건 값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 값을 계산하겠다. 평균 에버리지 조건 if 에버리지 if라는 함수가 생겨난 겁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앞에 하셨던 썸이프하고 같은 구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고요. 다만 의미가 평균의 의미로 바뀌었을 뿐이고. 자, 함수 삽입, 에브리지 if라는 함 찾으시고 확인. 자, 똑같습니다. 인수. 평균값, 죄송합니다. 다시. 조건 값을 찾을 범위, 부서 범위, 크리테리어, 조건, 값, 영업부. 자,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이나 그 형태, 영업부. 자, 평균 구할 범위는 엑셀 범위. 그럼 75라는 평균값이 나온다. 확인. 됐죠?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내용. 부스가 영업부이고 조건 한 개, 엑셀이 7점 이상인 조건 두 개, XS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하면 부수가 영업부 조건 한 개, 엑셀이 7점. 자, 그럼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매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여기 보면 뭐뭐 이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뭐뭐 이거. 그럼 이거 엔드 조건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그러면 부서 영업부 엑셀 7점 이상.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S야. 그럼 요거죠. 평균이 70쯤 되나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 평균 계산 에버리지. 조건 if 두 개 이상 S. 복수 S. 응? 자,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계산하는 원리 똑같습니다. 아까 sum ifs하고 average ifs. 확인. 아, 너무 좀 빨라네요. average ifs 찾으시고 자,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왔던 것처럼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와야 된다. 이거 보이세요? 그리고 액세스 범위.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조건에 맞지 않는 녀석을 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첫 번째 조건값, 조건값을 찾을 범위, 엔드 조건이니까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다. 부서 범위, 첫 번째 조건값, 영업, 두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 조건값, 시집점 이상. 요거 쌍따옴표에 묶어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조금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값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저게 문자와 숫자가 형태되는 값이다 보니까 문자 데이터 취급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게 sum ifs나 average ifs가 아마 형식에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합계 구할 범위,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앞에 온다라는 거. 요거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틀린다고요. 처음에는 몇 번 실수하시다 보면 이제 형식에 익숙해지거든요. 하긴 이게 7점이에요. 평균값이. 맞죠, 맞죠. 맞죠. 자, 그래서 항상 조심하세요, 이거. 요거. 평균과일법입니다. 먼저 온다. 자, 다시 옮겨갈게요. 앞으로. 시도 옮겨갈게요. 자, 수학상가부. 왜냐면 같은 내용이라.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합계과일 범위가 먼저 온다.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할게요. 자, 100을 30으로 나누면 암산합니다. 몫이 얼마라고요? 100을 30으로 나누면 몫이 3. 나머지가 10. 그러면 우리가 3을 몫이라고 표현을 하고 10을 나머지라고 표현을 했다면 100은 뭐라고 표현하죠? 30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자, 30 나누는 수라고 해서 한자 표현입니다. 나눌 제자라는 한자입니다.
나누는 수, 제수라고 표현하고요. 100은 그 나눔을 당하는 수가 되겠죠. 피제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나누는 수, 나눔을 당하는 수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나누기 어떻게 배웠어요? 도대체 초등학교 때 나누기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될 건 몫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고요. 나머지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몫을 구하는 함수가 코센트라고 있습니다. 코센트. 근데 이건 2급 시험에 나오는 함수가 아닙니다. 목록이 없는 함수인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전달은 해드리고 참고로. 자, 빈셋 선택하시고. 제가 이런 용어를 필수, 재수, 뭐, 목, 나머지 이런 용어를 왜 쓰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쓰겠죠. 자, 빈셋 선택하시고 수식에 몫을 관한 함수, 코센트, 함수 삽입, Q로 시작합니다. K가 아니라. 여기 갔습니까? Q. 오, Q, R, S. 멀리 가. 코센트. 확인. 뉴머레이트. 밑에 보실래요? P재수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세요? 100. 두 번째 인수, denominator. 밑에 보면 재수라는 표현 보이세요? 그래서 몫이 3이다. 확인. 자, 나머지 구함수 MOD라고 합니다. MOD. MOD. 자, 빈셋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MOD라는 함수 하시고. 확인. 넘버.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수. 이게 피제수입니다. 100. 디비전. 나누는 수. 제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30. 그래서 나머지가 10이다. 확인. 자, 밑으로 갈게요. 어, 인테저라고 하는 미들이, 미들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 세 글자라고 했죠. 임도 R이 빠졌군요. 어, 이 영어 단어에 인테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사전 찾아보면 정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앞 세 글자를 떠서 int, 뭐 인트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int 함수. 저는 int라고 읽을게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실수에서 즉 이런 123.45라는 실수에서 정수 부분만 표시해 주세요. 라는 함수가 int라고 해요.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실수에서 정수 부분만 표시해 주세요. 엔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크말 2급 시험에 몫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나오느냐? 왜? 이 함수는 시험에, 2급 시험에 나오는 함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달해 드린 거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2급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자료 봅니다. 자, 4를 3으로 나누면 실수로 얼마쯤 나올까요? 실수 값으로. 1.33333쯤 나오겠죠? 9를 4로 나누면 실수값으로 얼마? 2.25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11을 3으로 나누면 실수값은 얼마 나올까요? 3.666666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시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입니까? 1. 9를 4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이제 마실 때 다 돼가니까 또 대답 안 해주시죠. 자, 1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 3. 자, 그러면 뭔가 규칙이 보이세요? 몫을 구하는 규칙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자,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꼴. 두 수를 나누어 100을 30으로 나누어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요? 실수값이 나오겠죠. 얼마? 3.333333 나올 겁니다. 이 중에 뭐가 정수 부분이 몫이라고요. 규칙 보이세요, 이제? 예? 그러면 정수 부분을 뽑는 함수가 뭐라고요? int.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몫을 구하는 함수. 몫을 구하는 방법으로. 두 수를 나누어 실수 부분만 표시한다. 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초중고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만 우리 머릿속에 잊히신 지가 너무 오래되었을 뿐이죠. 자, 밑으로 갈까요? 반올림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사전에 라운드라고 합니다. 라운드. 그다음에 반올림이 어떻게 하는 게 반올림이? 자, 반올림 하려면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까? 숫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만 있다고 반올림 가능해요? 그리고 보통 반올림만 하면 이런 표현을 쓰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가 표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 기준점을 우리는 여기서는 자릿수라고 합니다. 자릿수. 그 다음, 반올림을 아신다 그러면 올림이라는 것도 알고겠네요. 자, 반올림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반올림의 계산은 특정 위치의 값이 5 이상이면 한 단위 올려버리고 5 미만이면 없애버리는 그런 계산법이고, 올림은 특정 위치의 값이 있기만 하면 한 단위 올려버리는 거 이야기하고, 내림은 특정 위치의 값이 있기만 하면 없애버리는 내용을 계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수 하나만 공부할게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자, 라운드 함수 보겠습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라운드는 함수 하시고 반올림 계산해준 함수 라운드. 라운드. 확인. 오늘 시간이 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 추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주, 아닌가요? 로또 번호, 로또 추첨 있잖아요. 아닌가요? 토요일 아마 저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되면. 아니면 다음 목요일 날 가르쳐 드릴게요. 예,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감흥이 없군요. 진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아까 숫자 데이터, 퓨다 데이터 직접 입력. 그다음 밑에 있는 거, 넘디지트. 자릿수라고 하는데 디지트 자릿수거든요. 그 S 붙었습니다. 개수 개념입니다. 자릿수. 그럼 자릿수라는 수직수를 긋습니다. 긋고 원점은 어디가 원점이냐면 0점이 어디냐면 요 소수점이 0점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기준으로 플러스 3, 플러스 2, 그러니까 2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첫째 자리까지 표시. 제로. 소수 첫째 자리에 반올림하여 정수값 1의 자리까지 표시. 보통 정수값까지 표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자, 왼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1.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 즉 0이 하나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수에 0이 하나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의 자리에. 그 다음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그래서 0이 두 개 보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게 한 끗 차이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기는 틀리면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실기는. 근데 필기는 수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과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자주 또 나옵니다. 필기 시험에 내기 좋을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그냥 나가지 마시고 그냥 일하고 하고 나갈게요. 정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확인. 자, 나머지는 뭐 계산하는 법도 아시고 함수명만 이제 익히시고 갑시다. 올림,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 씁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아시니까 이걸 인수도 이제 다 배우시고요. 라운드, 업, 천천히 할게요. 바로 열고 넘버,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다. 직접 입력 1, 2, 3, 4, 5.6, 7, 8, 9 콤마 넘디지트 자릿수 제로라고 입력할게요. 그럼 제로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값 1의 자리까지 표시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닫고 엔터. 자, 내림 계산하는 방법 아시고 인수의 내용도 아시고 합수명은 라운드 다운이라고 됩니다. 이걸 라운드 다운 바로 열고 넘버 숫자 데이터 1, 2, 3, 4, 5.6, 7, 8, 9 콤마 자 이번에는 자릿수 값을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죠? 1, 10의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1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즉, 0이 두 개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0이. 가로 닫고, 엔터. 자, 그 다음. 밑에 버림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라고 그러고요. 요 녀석의 결과는, 일단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결과는 라운드 다운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뭐 크말이라는 시험이 어떤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나오다 보니까 트렁크 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버림하는 함수가 뭐가 있습니까? 트렁크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버림, 트렁크 그리고 결과는 다운과 같게 일단 같게 나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원래. 자, 넘버 숫자도 있다. 1, 2, 3, 4, 5.6, 7, 8, 9 버림, 트렁크, 콤마 넘디지트 자릿수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위에 그 다운하고 같이 맞춰. 바로 다 엔터 치면 결과가 같이 나옵니다. 버림. 버림이나 내림은 원래 같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네. 자, 혹시 요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요 기호. 요거. 절대값 마이너스 123이라고 했죠. 사진의 절대값이라는 게 영어 단어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앱솔루트 요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영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자리를 따서 ABS라고 합니다. 함수명 ABS. 이걸 ABS 대소문자 함수명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걸 숫자 데이터 혹시 절대값 계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를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플러스 5도 플러스로 바꿔주는 그런 계산을 하는 법을 우리는 절대값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기억나세요? 10의 사성이라는 거? 이거 캐럿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캐럿 연산자, 지수 성수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의 결과값은 얼마라고요? 만. 그때 이 10을 미치라 그러고 4를 치수라고 표현합니다. 수학용어로. 자,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연산을 하는데 사용하는 함수가 뭐죠? 그래서 캐럿 연산에 사용하는 함수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파워. 자, 그러면 이걸 파워. 썸 함수처럼 파워. 바로 열고 넘버. 요게 미치입니다. 10.
콤마 파워 지수 성수 4 바로 닫고 엔터. 뭐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번 주 로또 번호 가르쳐드리고 수업 마쳐야 되겠네요. 자, 랜덤이라는 영어 단어 아세요? 랜덤? 네. 게임 하시죠, 게임. 게임이면 랜덤 나오잖아요. 무작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작위 추출입니다. 어디서 좀 뽑냐면 0에서 1 사이의 값을 무작위로 뽑는다는 건데 이게 수학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숫자를 뽑는 이 개념을 난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난수. 지금은 아마 이런 용어를 들어보기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 랜덤의 앞자리를 따서 랜드라는 함수를 쓰고요. 가로 열고 닫고 인수가 없습니다. 엔터를 치면 0부터 1까지의 값들 중에 특정 값이 나타날 확률이 n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값이나 제 화면에 보이는 값은 틀립니다. 확률적으로 나오는 값이에요. 그 다음, 자, 작성이 됐으면 F2번 키 누르시고 다시 한 번 더 엔터 칩니다. 그러면 또 값이 나올 확률은 다시 또 n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값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 잘 조정하면 로또 번호 뽑지 않을까요? 그렇게 쉽게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로또 번호 뽑을 때 랜드 PT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무작위로 뽑는다는 의미의 함수인데, 랜드를 잘 활용하면 저렇게 뽑을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근데 이 두 개는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목록에 있는 함수입니다, 둘 다. 그냥 제가 농담 삼아 뽑아놓은 게 아니고요.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정답이 너무 많잖아요. 랜덤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는 없는데, 나 그때는 하였고요. 그래서, 로또 번호 뽑는 거, 자, 이걸 랜드 비치. 자, 요거 가져갑니다. 요거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 무작위 추출인데, 자, 바텀, 최소 점수값. 로또 번호 1이죠. 콤마. 탑, 최대 점수값. 45죠. 그리고 가로 닫고 하시면, 요 1과 45, 즉, 45개의 점수값 중에 특정 값이 나올 확률은 n분의 1, 45분의 1. 그래서 엔터. 둘, 셋, 넷. 방금 6개의 번호 보셨죠? 이번 주 로또 번호였습니다. 잘 들릴까요? 잘 들릴 것 같으면 여러분도 저하고 이렇게 인연 맺고 있을 필요가 없죠. 저는 이걸로 뽑으면 되니까. 잘 안 들립니다.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